인산숙뜸요법. 난치병, 불치병 다스리는 인산숙뜸요법. 인산 김일훈 선생이 창안한 혁명적 의술 연구법. 김윤세 지음. 인산 김일훈 연구법. 곧 인산숙뜸요법의 창안자로 불세출의 신해라 일컬어지는 인산 김일훈 선생은 말과 글에 눈뜨고부터 환자를 구류하기 시작했다. 16세 때 만주로 건너가 독립운동에 투신한 선생은 모아산 부대원으로 항일 전투에 참가했다가 일제에 체포되었으나 탈옥, 러시아, 백두산, 묘양산 등지를 전전한다. 20여 년의 도피 생활 동안 자연물의 양리작용을 깨치는 한편 곳곳에서 병명도 모르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구류하여 신의로 이름을 떨친다. 주겸, 오액단, 삼보주사 등 여러 신약을 개발하였으며 한국 땅의 각종 토종 동식물의 의학적 가치를 규명, 세상에 널리 알렸다. 선생은 1992년 84세를 일기로 타계하기까지 평생 돈 받지 않고 환자를 치료하여 가난한 민초들의 의황으로 존경받은 한편 숱한 난치병 환자를 살려내 의학계를 놀라게 하였다. 자신의 의론을 집대성한 불멸의 대저술 신약을 비롯 우주와 신약 구세신방 신약본초 등을 통해 심오한 의학적 경지를 펼쳤다. 의맥. 저자 김윤세. 저자는 인산김일훈 선생의 차남으로 인산의맥을 잇고 있으며 현재 한국주겸공업협동조합 이사장과 주식회사 인산가의 대표이사 및 인산의학 발행인으로 있다. 소년 시절부터 엄친의 지시에 따라 사서삼경을 공부한 뒤 불경과 도덕경, 춘추, 제자백가를 두루 섭렵했다. 민족문화추진회 국영연수부, 연구부를 수료하고 불교 신문사 차장, 시사춘추 발행인을 지냈다. 동사열전 한 생각이 암을 물리친다 주겸요법 등의 저서가 있다. 인산숙뜸의 문에 들어가려는 분들께 예부터 동양의학에서는 첫째가 뜸이요, 둘째가 침, 셋째가 약이라 하여 병세가 깊어 약이나 침으로 고칠 수 없는 중한 병은 뜸으로 다스리라고 하였다. 뜸은 그 종류가 많다. 뜸을 피부 위에 올려놓고 직접 태우는 직접구법. 생강, 마늘, 부자, 소금 따위를 뜸 자리에 놓고 그 위에 뜸을 얹어 태우는 간접구법. 먼저 침을 놓고 그 위에 뜸쑥을 매달아 태워 열이 침을 통해 전달되게 하는 온침법. 원통 모양의 기구 속에 뜸쑥을 넣고 태워 경열 위에 놓아 열을 피부에 전달시키는 온구법 등 여러 가지가 있다. 여러분이 이 책을 통해서 만나게 될 인산숙뜸법은 직접구법의 한 종류이다. 그러나 뜸법의 기본적 원리와 철학, 그 방법, 효력 면에서 다른 뜸법과는 판이하게 다르다. 동서고금의 어느 문헌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뜸법이며 단지 쑥에 불 붙이고 태우는 시술법에 머물지 않고 뜸의 정진을 통해 도에 이르는 길을 제시한 심오 광대한 철학의 바탕을 둔 수련학이다. 여러분의 목적이 평상시의 건강 수련이나 난치병의 다스림에 있거나 아니면 득도정진의 한방편으로 삼거나 이 책은 제각기의 목적 달성에 유효적절한 해답이 되어 줄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필자는 여러분이 이 책을 통해 우리 민족이 낳은 대사상가이자 활인구세의 명의인 인산김일훈 선생과 만나게 된 것이 하나의 큰 행운이며 부디 선생의 가르침을 잘 따라 실천한다면 건강과 정신수련, 학문이나 사업상의 목적 달성에 일대정기를 이룰 수 있음을 확신한다. 중도에서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파고들어 익히고 배운 바를 몸소 실천하여 소중한 성과를 거두기를 기대한다. 독자들께 드리는 글. 난치병은 이수되 불치병은 없다. 지금 이 책을 여는 독자들은 하나같이 건강한 삶을 희구할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병증은 없지만 닥칠지 모를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이 책을 찾았을 것이다. 더러는 이미 몸의 이상을 느껴 인산숙뜸에 입문하려는 독자도 있을 것이다. 암이나 백혈병, 중풍 등 불치병으로 신음하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에서 이 책과 만난 이도 있을 것이다. 필자는 먼저 말해두고 싶다. 세상에는 병도 있지만 그 병을 다스리는 처방도 있다는 것을, 고치기 힘들고 낫기까지 오랜 시간을 요하는 난치병은 있지만 사람의 힘으로 고칠 수 없는 이른바 불치병은 없다는 사실을. 자연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오묘하고 신비하다.
우주의 이치를 꿰뚫어 아는 각자는 모든 병은 그 치료약과 치병법이 자연 속에 있음을 다 알고 있다. 병이란 자연에서 멀어지거나 자연을 거슬러 생활함으로써 생긴다. 따라서 자연으로 돌아감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 다만 성현이 인류에게 전한 방약을 잘 써서 인체 속에 축적된 독소를 제거하고 원기를 살려내는 1차 치료의 과정은 필수적이다. 그렇게만 한다면 어떠한 병도 다스릴 수 있다. 그것이 암이든 백혈병이든 에이즈든. 독자들은 우선병이 있으면 그 퇴치방도 반드시 존재한다는 사실을 명심하기 바란다. 그리고 굳은 믿음으로써 이 책을 대해주기 바란다. 확고한 신념에서 출발함으로써만이 자신의 병을 이기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는 법이다. 건강을 얻으려거든 먼저 고정관념에서 벗어나길. 이 책을 대하는 독자는 그 속에서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게 자신을 올가매는 거대한 상식과 고정관념의 벽을 깰 준비를 해야 한다. 이 책은 첫 장부터 지금까지 독자들이 알고 있던 의학 지식과는 전혀 상반되는 이야기가 펼쳐진다. 얼핏 보면 황당무계하기조차 할 것이다. 최종 판단은 독자 자신의 몫이로 돼 다만 책의 내용이 세간의 이론과 동떨어진 것이라 하여 중도에서 내던지는 성급함을 자제하고 인내 속에서 끝까지 읽어주기를 바란다. 이 책에서 소개하는 연구법, 즉 인산숙뜸법은 필자에게는 선친이 되는 인산 김일훈 선생이 창제한 뜸법이다. 이 뜸법은 고금의 어느 의서에도 나와 있지 않은 독창적인 것일 뿐더러 종래의 통념을 뿌리채 뒤엎는 혁신적인 학설에 기초하고 있다. 요즘 유행하는 숙뜸법은 링이나 기타 재료를 이용하여 뜸불이 직접 살갗에 닿지 않도록 하는 간접구법이 대부분이다. 직접 구법이라 하더라도 뜸장을 좁쌀만한 크기로 만들어 기껏해야 30초에서 1분간 태우는 것들이다. 물론 이와 같은 숙뜸법도 효력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병의 뿌리를 드러내기에는 역부족이다. 연구법은 뜸불을 살갗에 직접 태우는 직접구법이다. 타는 시간이 5분에서 30분에 이르는 대형 뜸장을 쓴다. 그 사람의 나이와 병중, 체력 등을 고려하여 적게는 몇십 장에서 많게는 수천여 장까지 뜨도록 하는 뜸법이다. 뜸불의 온도는 대략 섭씨 700도가 넘는다. 의학자들은 이런 방법으로 뜸을 뜰 경우 화상을 입어 생명이 위태로울 것이라고 말한다. 연구법에서 뜨는 뜸장을 나무 탁자 위에 올려놓고 불을 붙이면 뜸불이 탁자 속으로 파고들어 구멍이 날 정도니까 보통의 상식으로는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세간의 일반적인 견해일 뿐 사실 그 자체는 아니다. 세상을 지배하는 논리가 곧 진리라고 할 수는 없다. 필자는 지금까지 연구법으로 10년 넘게, 뜸장 수로는 수천 장 넘게 뜸을 떠왔지만 아직까지 건재하고 있다. 뿐더러 연구법으로 죽을 목숨을 스스로 구하였다. 스스로 어느 누구 못지않게 건강하다고 믿고 있으며 남들도 그렇게 인정하고 있다. 필자뿐이 아니다. 연구법으로 죽을 목숨 구한 사람이 필자가 직접 보거나 들은 경우만 해도 수백에 이른다. 연구법을 통해 난치병을 치료했다는 사람은 수천 명이다. 독자들은 인산선생이나 필자가 쓴 각종 책, 기록문 혹은 여러 신문, 잡지 등을 통해서도 그런 사례를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필자가 운영하는 사무실을 통해 실제 경험자들과도 만날 수 있다. 인산선생은 생전에 난치병 환자들에게 연구법을 가르칠 때마다 이렇게 당부하곤 하였다. 기존 의서가 뭐라고 말하고 있던지, 역사적으로 이름난 명의가 뭐라고 주장하던지, 의사가 뭐라고 하던지 개의치 말고 숙뜸은 반드시 한 장 타는 시간이 5분 이상 되는 것을 떠야 한다. 내가 일러주는 몸의 부위에 뜸장을 올려놓고 불을 붙여 타들어가는 불이 살갗에 직접 닿도록 해야 한다. 서툰 과학 위에 초과학의 패러다임이 눈에 보이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며 과학적인 데이터로 입증해낸 것만이 반드시 진리는 아니라는 것을 다음 이야기를 통해 들려주고 싶다. 0000년 영월 어느 날 폐암을 앓는 한 젊은이가 이 병원 저 병원 돌아다니다 가산을 탕진하다시피 한 뒤 인산 선생을 찾아왔다. 선생은 그 젊은이에게 알 약 하나를 주며 씹어 먹도록 했다.
그것은 일명 오액단이라고 하는 합성신약으로 인산 선생이 삼보주사, 주겸 등과 함께 심혈을 기울여 개발해낸 필생의 역작이다. 그는 오액단을 복용한 지 며칠 만에 병세가 좋아지고 얼굴에 홍조가 돌기 시작했다. 얼마간 더 복용하고서는 건강을 회복하였다. 이 일이 있은 뒤 대학 부속병원에서 간암 진단과 함께 6개월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은 한 사업가가 자기의 병을 고쳐달라며 사람을 보내 애원했다. 아예 선생은 알약 3개를 주고 복용토록 하였다. 그는 일주일 만에 완전히 회복된 기미가 보이자 병원에 가서 재검진을 받아보았다. 인산 선생도 함께가 건강해졌다는 결과를 확인하였다. 그러나 담당 의사는 아마 앞서의 검진이 오진이었을 겁니다. 약을 먹는다고 해서 암이 낫는 법도 있습니까? 하고 말했다. 환자를 아는 듯한 한 젊은 의사는 환자가 오액단이라는 알 약을 복용했다는 말을 듣고서는 옆에 있던 선생에게 정중히 청했다. 선생님, 그 약을 제게 조금만 주시겠습니까? 제 나름대로 성분 분석을 해볼까 합니다. 그 의사는 얼마 뒤 성분 분석 결과를 가지고 선생을 찾아왔다. 선생님, 그 알 약은 암을 고칠 만한 아무런 성분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동물성 지방질이 주성분이더군요. 이에 선생은 이렇게 되물었다. 그럼 내 한 가지만 묻겠네. 자네를 움직일 수 있게 하는 힘의 성분은 무엇인가? 사람의 눈물을 분석하면 무엇이 나오는가? 그야 H2O 즉 산소와 수소로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그 눈물이 어머니가 자식을 위하여 흘린 사랑의 눈물인지 배신당한 여인이 남편을 향해 뿌리는 증오의 눈물인지는 어떤 방법의 분석을 통해 알 수 있는가? 분명히 한계를 가진 과학으로 이 세상 만사를 모두 재려고 해서 마음처럼 재어지겠나? 참고 견뎌내야 병고의 인생사를 반전시킬 수 있다. 독자 여러분도 대강 짐작하고 있다시피 연구법을 실천하는 것은 꽤나 어려운 일이다. 고행의 길이다. 그렇다고 지레 겁부터 먹고 피할 일은 아니다. 따지고 보면 세상을 산다는 것 자체가 험난한 가시밭길을 가는 것이다. 독자들은 생애에 한두 번쯤은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경험을 하였을 것이다. 물론 그런 경우를 미리 인지하였더라면 가급적 피하였겠지만, 그러나 연구법은 다르다. 해가 되는 고통이라면 피해야 하겠지만 몸과 마음의 건강을 얻고 행복을 찾는 것이라면 잠시의 고통을 받아들이지 않을 까닭이 없다. 고통이라야 순간의 것이다. 연구법에 따른 고통은 죽도록 못 견디는 그런 종류의 고통이 아니다. 병을 고치고 정신을 단련시켜야겠다는 차원에서 단단히 마음먹고 순순히 받아들이면 얼마 안가 이루 말할 수 없는 희열이 찾아오는 그런 고통이다. 사람이란 그 성질이 참으로 가지가지다. 10살 먹은 어린아이나 중학생, 심지어 70이 넘은 할머니도 맘먹고 거뜬히 떠 건강을 되찾는가 하면 살 길을 일러주어도 그깟 뜨거움을 못 참고 포기하여 생을 끝내고 많은 청년도 있다. 이 책을 만난 행운의 독자들은 이왕 마음먹었으면 인내하고 또 인내하여 병고의 인생사를 반전시키는 천운을 얻기를 기대한다.